2위 순서입니다. 한반도에 사드 전개가 시작이 되면서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비판을 하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의 핵심도 아닌 이 사드에 대해서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차기 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다 할 것입니다. 국회에다 비준동의 갖다 놓고 우리가 도랑에 든 손대 우리가 안보가 중요하고 북한이 저 경거망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부는 국회에 사드를 배치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민과 함께 배치 여부도 결정하고 한미 당국이 사드를 기습적으로 도둑처럼 몰래 들여왔습니다. 퇴출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한 마지막 정치 도박을 자행한 것입니다. 폭풍 공작인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날짜를 10일로 결정을 했다는 속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탄핵 선고 기일이 10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8인의 재판관들이 평일을 열어서 쟁점을 이야기하고 조율을 하는 기간이었는데 평의가 어제부터 조금 시간이 짧아져서 그럼 쟁점 사안에 합의를 본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다음 이어지는 순위에서 자세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드에 대한 야당 정치인들의 비판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비공개라 그랬는데요.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비밀리에 비밀리에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한미연합사가 공개했고요. 대변인하고 우리 국방부도 발표했고 네. 태평양 사령부도 발표했고요. 지금 우리 방송도 보도할 수 있는 그 동영상도 미군 측에서 공개한 겁니다. 다 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비밀리는 아니고요. 네. 서둔 거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비밀리에 한 건 아니고 좀 더 서두른 거는 맞다. 하지만 서두를 수밖에 없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핵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빨라지고 속도가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자, 김태현 변호사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자, 추미애 대표의 주권 침해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국어를 실력에 제가 딸려서 네. 무슨 주권을 침해했다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를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반대는 뭐 정치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얘기가 뭐냐면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명백히 주권 침해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가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합의도 하지 않고 와서 딱 배치하면 그건 주권 침해가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가 협의하에 가지고 들어온 건데 무슨 주권을 침해했다는 건지 제가 여쭙고 싶고 네. 정말 주권 침해는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중국의 강한 어떤 보복 얘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좀 명확히 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저런 논평 낸 거 아니겠습니까? 경악스럽다. 네.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하는 사드가 주권 침해라니.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라는 이제 바른정당은 논평을 냈는데 어쨌든 추미애 대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좀 서두른 건 사실이지만 일단 시작된 김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느 속도로 지금 배치가 시작이 된 겁니까? 전쟁 상황이라면요. 네. 그 미국은 스트라이커 부대라 그래서 이번에 C-17 글로브마스터 그런 그 수송기하고 C5 갤럭시 수송기가 있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의 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거기에 실어갖고 한 개 포대를 48시간 내에 갖고 와서 따다다닥 맞춰갖고 바로 작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온 건 아니고요. 네. 그 지금 성주 골프장을 이제 이걸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는 건데 네. 한미가 합의해서 조금 빨리는 하자고 한 건 맞습니다. 그건 서둘렀고요. 네. 근데 한밤중에 갖고 온 거는 그거는 미국에 출발할 때는 낮이었어요. 여기 네. 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뭐 그건 기습은 아니고 공개 다 한 거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난번 그 미사일 4발을 쏴서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네네.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 일정대로 맞춰 갖고 왔는데 그렇게 일치가 비슷하게 된 거고 조금 서둔 거는 맞지만 지금 북한이 워낙 빠르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저게 방향 돌려서 국회로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추 대표님? 하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막을 방법이 없죠. 네, 사드가 막아줬을 때 그때 뭐라 그럴 거예요? 네. 그렇군요. 우리 주권 없이 우리 마음대로 쐈다고 주권 위반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고 하셔야 되고 선거도 의식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서두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전적으로 확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주 골프장을 바꾸기 때문에 시간. 이 사드 재배치 문제를 이 과연 안보와 국방의 이슈로 볼 것이냐. 근데 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좀 무게중심을 너무 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념의 문제.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을 향해서 사드에 반대하면 예를 들어서 뭐 종북 좌 어쩌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고 진보 진영에서 사드 그 배치를 찬성하는 그 진보 진영을 향해서 야 왜 우리한테 반대하고 하냐 왜 종북몰이 하는 거야 북풍 공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 아니죠. 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고 우리의 안보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냥 네. 잠깐 그 유감을 좀 표시하고 싶은 것은요. 네. 2014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당시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네.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 네. 당시에 이거 주권 문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 우리한테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 국방부에서는 뭐 논의도 한 적 없었고 뭐 이게 뭐 협의 대상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부인을 하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네. 성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설명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속도 조절이나 어떤 체계적인 어떤 청사진 마련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속전속결로 이런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 미중 간의 이슈다. 이런 어떤 큰 그림 안에서의 생각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과연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행시켰느냐에 대해서는 전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 사드에 대한 보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도요, 이 한류를 막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탑10의 마스코트 개그우먼 정일랑 씨가 중국의 영부인이죠. 펑리위안 여사로 분장을 해서 중국의 상황 내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天你笑得太美哦，谢谢。那习近平平方面呀，就韩国人买合不来사랑한다来呀，是这样哟。한국 가스, 동대문 가스를 쇼핑 많이 해보라 많이 해달라야. 한국산이야, 짱좋아래예. 한국산 고추장 한과 문화전 튀기 뭐 이딴 거 있었던 거뭐짱 먹으라야. 근데 막 한국래 그놈의 사드 배치 때문에 레예. 바깥 양반이 시진핑 의심할 때 지금 났다 예 말라예. 그랬어. 한국에 관광 게임이 한류 따뜻고 말래? 워스만 너무 심하대 마 시진핑 확 그래도 나마 한국래 짱 좋아라예. 니 쇼를 매매 짱 좋아라예. 자, 사드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자, 그런데 중국을 향해 미국도 나섰죠? 이제? 그렇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미국을 나섰다는 것은 아까 앞서서 잠시 네네. 드렸듯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영토를 향할 수 있다는 거, 뭐 KN-5A나 네. KN-14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위급한 위기감 같은 게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2월 달에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날 밤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북한에 대한 위기감이랄까, 북한의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뿐만 아니라 오늘 국무부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내놨죠. 네. 북한에 대한
new initiative,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하.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전방위적인 압박. 그러니까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응징, 전략적 응징이 그 핵심 기조가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하면서 미국의 CNN 방송이 네. 우리 동해바다를 일본해로 표기를 해서 보도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엔 이제 우리 그 모 통신사하고의 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를 네. 인용하면서 이게 이제 이스트시 동해로 표기가 되었다가 추후에 아하. 보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Sea of Japan, 그러니까 일본해로 표기가 되는 고쳐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CNN이 전할 때는 첫 보도에는 이스트시, 그러니까 동해바다를 향해 발사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시간이 점차 지나자 이 동해바다라는 표현을 Sea of Japan, 일본해로 다시 수정해서 CNN이 보도를 했다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CNN? 그러니까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Sea of Japan 자체를 국제적인 표기라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인도양, 멕시코만 이런 식의 나라 이름을 딴 영의 표시가 있지만 그것이 각국의 어떤 주권과는 무관하다 생각하는 어떤 국제적인 트렌드, 이것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가 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CNN도 그런 내부 규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군요. 그렇다고 네.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동해바다를 Sea of Japan이라고 고집을 하고 그게 또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순위 얘기를 살펴보고요. 이정훈 위원님, 김정봉 전 실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정숙 차장과 이재명 차장이 이야기를 계속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순위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